배터리 타임, 제품 생태계, 주간 촬영, 야간 촬영 등 아무튼 결국 이게 올해 액션캠인가요? IT도 패션이다. 안녕하세요, 텐입니다. 여러분은 액션캠에 대한 필요성을 언제 느끼시나요? 뭐 스포티한 레저 활동을 할 때, 아니면 브이로그를 찍을 때. 물론 이런 활동에 많이 쓰이기도 하지만 생각보다 유튜브가 아닌 요즘에는 평범한 일상을 담는 용도로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.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오늘 뭐 액션캠 얘기를 할 거여서 그러기도 하지만, 얼마 전에 제 친구가 이 신혼여행을 가기 전에 액션캠을 또 알아보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뭐 유튜브를 만들어서 올릴 거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, 그건 아니고 뭐 추억 남기기 용도로 저장을 해두고 싶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. 뭐 그렇기에는 일단 이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으로 활용을 해도 뭐 충분하지만, 뭔가 좀 제대로 촬영을 해보려면 일단 스마트폰이랑 분리를 시키는 게 좋아요. 여행 중에는 지도도 봐야 되고 음식을 먹을 때 사진도 찍어야 되고 말이죠. 그렇다고 큰 카메라를 들고 다니기 힘드니까 이런 작은 카메라들을 알아보는데요. 제가 종종 이런 액션캠이나 작은 브이로그 전용 카메라들을 소개시켜드리곤 하는데, 요즘에는 이런 액션캠이 들고 다니기에 조금 더 편리하더라고요. 투박하게 막 챙기고 다녀도 되고, 넓은 광각에 손 떨림 방지도 잘 잡아주니까 손이 더 갔었죠. 그 중에서도 이 제품 오즈모 액션 5 프로 제품을 출시 후 계속 사용을 해왔었는데요. 나름 오랜 시간 사용을 했죠. 그리고 그동안 액션 5뿐만이 아니라 고프로나 인스타360 등 최신 제품들을 계속 사용 중인데, 제가 조만간 최신 버전의 비교 영상도 올려드릴 테니까 찐 비교 영상으로 그 영상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오늘은 오즈모 액션 5 프로 제품을 그동안 제가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고 어떤 점에 편리했는지 간단하게 알려드려보도록 할게요. 먼저 DJI 액션캠은 제가 언제 처음 썼냐면, 액션 1이 막 국내 출시를 하고 제가 그 당시 마침 남미 일주를 가게 되어서 바로 구매를 해서 그 제품과 함께 남미를 돌았던 기억이 있는데요. 보시다시피 뭐 꽤 결과가 좋죠. 때문에 DJI 액션캠은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었는데요. 그동안 새로운 제품들을 출시하면서 뭔가 새로운 시도도 하고 조금씩 업데이트가 되는 것 같더니, 액션 4 때부터는 뭔가 액션캠을 모르는 분들에게도 각인이 된 것 같더라고요. 이제 액션캠은 오즈모가 꽤 좋은 것 같다 이런 시선이 생긴 것 같기도 하고요. 저는 여름에는 뭐 서핑을, 그리고 겨울에는 스노우보드를 타는 등 많은 레저 활동을 하는데요. 그럴 때 이런 액션캠은 거의 필수로 들고 다니죠. 그런데 요즘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아무래도 같은 브랜드인 이 DJI 포켓 3와의 비교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.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액션 활동에서는 이런 액션캠을 잘 쓰겠지만, 일상에서 쓸 거면 액션캠보다 이런 포켓3가 더 나을 수도 있겠다,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실 텐데요. 제가 이전에 영상에서도 올렸지만 이 포켓3 매우 잘 쓰고 잘 이용을 하고 있는데, 이 두 제품은 매력이 아예 다릅니다. 이 포켓3는 1인치 센서에 AF도 잘 잡고 여러 편의 기능 등 브이로그와 같은 활동에는 더 맞기도 하지만, 뭐 충격에는 좀 비교적 취약하고 방수 방진과 같은 점, 그리고 이 짐벌 구동 부분을 신경을 써줘야 되니까 뭔가 무심하게 들고 다니기에는 일상용으로도 액션5 역시 괜찮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. 액션5 프로가 화각도 확실히 더 넓고 말이죠. 이 제품을 보시면 락스테디를 끄고 이렇게 초광각으로 두면 최대 155도, 이 포켓과는 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화각이 넓고, 155도가 어느 정도냐면 지금 딱 이렇게 다 펴고 있지도 않아요. 다 펴고 있으면은 딱 이 정도로 딱 펴고 있으면은 이런 느낌이 들고요. 그냥 삼각대 없이 이 정도로 이렇게만 들고 있어도 이런 뷰를 얻을 수 있는 거죠. 그래도 왜곡이 있으니까 그냥 락스테딩 키고 일상에 쓸 때는 표준에 두고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. 그럼 딱 이 정도, 이런 뷰를 얻을 수 있어요. 쫙 피면 이 정도, 살짝만 들고 있으면 이 정도. 이것도 막 그렇게 나쁘진 않죠. 또 하나 더 보면 좋을 게 2.7K로 두면 이 호라이즌 스테디를 할 수 있는데요.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찍고 이렇게 한 바퀴 돌아도 수평을 잘 잡아주고 손들방도 잘 잡아준다. 때문에 이런 기능도 잘 쓰면 더 편하게 촬영이 가능하고요. 모쪼록 이 두 개는 제가 추후에 다시 다뤄보겠습니다. 각자의 매력이 좀 달라서 둘 중에 하나 고르기가 좀 빡세긴 해요. 그래서 비교 영상도 많이 보시는 걸 거고요. 사용하면서 느낀 오즈모 액션 5 프로의 장점을 뽑아보라면 가장 먼저 노이즈 억제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번에도 센서의 크기는 1.3분의 1인치의 센서를 가지고 있고 4K 60프레임에 다이나믹 저조도 이미지 촬영을 지원을 해서 뭔가 좀 더 기대를 했고요. 무엇보다 포켓3의 저조도 촬영이 너무 좋아서 이번 액션도 좀 기대를 했었죠. 화질은 주간에서는 솔직히 색감 차이도 있기 때문에 취향으로 갈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런데 야간에서는 다르죠. 자동으로 편하게 사용을 해봐도 불편한 정도는 볼 수 없었고, 수동으로 ISO를 올려서 사용을 해도 꽤 괜찮은 수준을 보여줬습니다.
이게 다른 제품들이랑 비교를 하면 볼 수 있는데 그건 다음 영상에서. ISO의 최대값은 25,600인데 이렇게 두어도 노이즈가 막 엄청나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으며 디로그 M으로 두면 12,800까지 지원하는데 여기서 디로그 M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앞서 색감 얘기를 잠시 했잖아요. 많이 쓰는 액션캠 3개 브랜드 중 어느 게 낫다라고 이렇게 막 확답을 드리기 힘든 게 바로 이 색감 쪽인데, 때문에 색감의 경우에는 비교 영상에서도 말을 하겠지만 취향 차이가 많습니다. 뭐 음향기기의 음질인 그런 느낌이기도 하죠. 누구는 쨍한 색감을 좋아하기도, 누구는 탁한 색감을 좋아하기도 하는, 누구는 아이폰 색감을 좋아하고 또 누구는 갤럭시 색감을 좋아하는 것처럼요. 근데 저는 오즈모 액션 5 프로에서는 기본 색감보다 디로그 M의 이 빠진 색감을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, 물론 로그니까 색보정으로 만져주면 좋지만 저는 오즈모 액션 1을 쓸 때부터 이 디로그를 주로 활용을 했습니다. 지금은 디로그 M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. 확실히 아까보다 색감이 탁해졌죠. 이건 일단 색을 그냥 빼버린 거기 때문에 색감이 탁한데, 보통 이런 탁한 색감 자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그냥 쓰셔도 무방하지만 보통 로그이기 때문에 이렇게 색을 입히죠. 기본 색감은 채도가 좀 강한 편인데 때문에 디로그 M이 좀 더 제 취향이었고, 후에 색을 만지기에도 좋으니까 디로그 M으로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. 이 로그 촬영 중에는 컬러 복원을 해서 색을 입혀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것도 편했고요. 색감은 뭐 디로그 M뿐이 아니라 8비트나 10비트, 10비트 HLG 등 전부 다 육안으로 조금 다른 편이니까 사용을 해보시면서 맞는 거로 잘 선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화질 얘기 조금 더 해보자면 쿼드 베이어 센서를 사용했기 때문에 영상 촬영 중 디지털 줌을해도 2배 줌 정도는 나쁘지 않은 그런 퀄리티를 보여줍니다. 그리고 사진 촬영을 하더라도 만족할 수 있는 성능을 보여줬고요. 이 역시 후에 조금 더 다뤄볼게요.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이다라고 느낀 건 배터리와 발열 관리. 저의 경우에는 장시간 들고 있는 촬영보다는 빠르게 이렇게 여러 컷을 찍고 끄는 편인데, 이 경우에는 발열에 큰 상관이 없더라도 브이로그나 여행, 그리고 뭐 바이크나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, 그리고 취미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보통 켜두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. 근데 이 제품은 4K 60프레임으로 쭉 촬영을 해도 누군가에게는 화질, 색감, 부가기능 등 이런 점들보다 촬영 지속 시간이 장점이실 테니까요. 이 점에서는 누구나 만족할 만한 현폼 가장 좋은 액션캠 성능이라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배터리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일단 저는 어드벤처 콤보이기 때문에 배터리가 3개. 이 배터리 케이스도 좀 좋은 게 배터리 자체로 충전도 되고 이렇게 SD카드 수납도 가능한 디테일이 있고요. 이렇게 배터리 3개만 챙겨도 꽤 오랜 시간 사용을 할 수 있고, 이렇게 본체 또한 고속 충전을 지원해서 충전도 빠르게 되기 때문에 보조 배터리도 하나 여분으로 챙기고 다니면 더 활용도가 높은 촬영이 가능할 것 같아요. 약 15분 정도 충전을 하면 2시간 촬영이 가능하니까 배터리는 정말 꽤 좋다. 그리고 세 번째로 느낀 장점, 마이크와 DJI 연결 생태계입니다. 일단 마이크가 꽤 좋은데요. 이건 이전에 오즈모 포켓 3를 리뷰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장 마이크가 꽤 깔끔하게 수음이 잘 되고, 때문에 번거롭게 마이크 연결하지 않아도 야외에서 꽤 좋은 퀄리티의 소리가 녹음이 되었어요. 팔을 쭉 뻗어야 닿을 정도 거리인데 그래도 수음이 꽤 잘 될 것으로 보입니다. 바로 이렇게 8차선이 바로 옆에 있는 도로라서 꽤 소음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들릴지 궁금하네요. 그뿐만이 아니라 제가 DJI 제품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, 그 중에서도 단연 만족도가 높은 제품이 바로 이 DJI 마이크입니다. 이게 지금도 카메라와 연결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, 저는 라발리에 마이크도 이렇게 연결해서 사용을 하고 있지만 오즈모 액션 또는 포켓과 사용을 할 때 이 제품 자체에 리시버가 있기 때문에 바로 마이크를 통해 좋은 수음의 녹음이 가능해요. 이렇게 빼면 한번 연결해 두었기 때문에 여기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죠. 또 여기 다시 케이스에 넣으면 연결이 끊기고, 이렇게 한번 연결을 해두면 전원을 켜기만 해도 바로 이렇게 연동이 돼서 아까도 괜찮았지만 지금 확실히 더 괜찮은 그런 수음을 보여주죠.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말하는 사람의 그 집중도를 올려주기 때문에 있으면 확실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이 마이크 2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좀 있는 편인데, 최근에 마이크 미니가 나왔잖아요. 그거 그 단품 하면은 5만원대로 알고 있거든요. 그거 저는 이제 액션5나 포켓3를 쓰신 분들은 약간 필수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미니 너무 좋던데. 그리고 제품당 2채널까지 사용 가능하니까 마이크가 2개면은 이렇게 2사람이 같이 녹음을 할 수 있는 거예요.
이런 연결 생태계가 진짜 편리한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사용을 하면 할수록 느낀 점이에요. 마지막으로 사용을 하다 보면 이 내부 내장 메모리가 있는 것도 은근 크게 다가왔고요. 가끔 메모리가 모자라거나 안 챙긴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도 나름 꽤 오랜 시간으로 사용 가능하죠. 보시면 4K 60프레임 기준 약 1시간 정도 이렇게 찍을 수 있어요. 내장 메모리가 있는 제품은 유일하기 때문에 이 역시 장점이었는데 액션캠 찍고 좋은 듀얼 OLED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뭐 기압계나 수심 측정 이런 부가 기능들은 다음에 올리는 액션캠 비교 영상에서 더 다뤄보도록 할게요. 그리고 많이들 우려하시는 비트레이트라든지 슬로우 모션이나 뭐 이런 점들도 전부 최신 펌웨어로 다뤄보겠습니다. 이외에 다른 곳에서 다루지 않은 궁금한 비교점들이 있으시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최대한 참고해볼게요. 제가 출시 후에 오즈모 액션 5 프로를 사용하면서 현재까지 느낀 중간평은 어디에서 그리고 어느 목적으로 찍어도 일관성 있는 좋은 결과물을 보여주는 액션캠이다 라고 느꼈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 기대해주시고요. 전 텐이었습니다. 피스!